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다음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이라고는 하지만 방금 전에 봤던 영상이랑 지금 같은 날이에요. 너무 더워서 옷만 벗고 왔습니다. 지금 바깥 날씨가 한 31, 2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 없이 말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더워서 어쩔 수 없이 머리도 좀 엉망이 됐고, 원래 엉망이었지만 옷도 좀 벗고 왔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나면은 에어컨 같은 걸 지금 제대로 못 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상당히 심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아니고 내 걱정. 치과 여기다가 지금은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마스크를 안 끼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마스크를 여기다가 끼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왠지 말소리도 잘 안 들리니까 말은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뜨거운 날숨은 계속해서 내 코로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렇지만 일단 지금은 마스크는 안 끼고 하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다행인 것 같아요. 자, 비록 이제 좀 덥고 그렇지만은 그 다음 것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요 불교까지 이제 끝내놨었고, 유학을 지난번에 조금 했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좀 보고, 그때 최태성 선생님이랑 하지 않았던 부분은 지금 조금 더 보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고려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선생님, 근데 고려 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이번에 교과서 자체가 여러분 때부터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50% 정도가 이제 조선시대까지였고, 나머지 50%가 근현대사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때부터는 앞에 한 25% 정도 안에 조선시대를 다 끝내야 돼. 그러니까 대단원 하나 안에 조선시대를 다 끝내놔야 됩니다. 그 전까지 수천 년간을.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 때부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대까지가 75%예요. 즉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빨리 복습을 끝내버리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죠. 자, 빨리 한번 봅시다. 요거는 그때 중요하다 그래서 최태성 선생님이랑 했어요. 자, 보면은 통일신라에서도 유학사상이 강조됐다. 요 특히 중요하죠. 신문왕이 그래서 국학이라고 하는 A few moments later. 그래서 신문왕은 국학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했다. 그죠? 요 학교를 설치해서 여기서 유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쳤고, 자, 그리고 이제 원성왕 때 어떤 거를 했어요? 원성왕 때 여기서 잘렸네.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거를 시행했다. 그래서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익혔느냐에 따라서 관리의 등급을 정해주는, 물론 나중에 이제 진골 귀족들이 반대해서 빨리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튼 이런 제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뛰어난 유학자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일단 육두품 출신이었던, 이제 육두품은 어떤 개념인지 잘 알죠? 그 전에 했으니까 강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외교 문서 작성에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 관련된 이야기도 재밌는 게 한 게 있죠. 원래 강수 아저씨의 신라에서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원래 이 아저씨 태어났을 때 머리에 소뿔 같은 혹이 있다 그래서 부모님도 좀 이름 짓는 게 좀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 이름이 우두였어. 우두. 소우자에 머리 두자. 아, 이거 애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건 애 머리가 소대가리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두라고 지은 거야. 자, 그래서 이 아저씨가 나중에 이제 신라 조정에 이제 나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당시 신라를 대표하는 임금님은 김춘추였죠. 태종 무열왕. 자, 그래서 이제 외교 문서를 이 아저씨가 작성을 해서 다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 쓴 거냐면 중국 황제가
중국 말 한문이니까 그 나라 말로 쓰여진 걸 갖다가 보는데 자기가 봤는데 너무 글을 잘 썼어. 지금 우리로 치면은 웬 저쪽에 일본 사람 한 명이 한글로 편지를 나한테 썼는데 너무 잘 쓴 거야 이게. 그래서 도대체 이거 쓴 사람이 누구냐,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니까 태종무예랑 입장에서는 아니 야, 넌 이름이 소대가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천재니? 그럼 네가 소대가리면 도대체 우리는 뭐야? 이렇게 돼서 그 공은 이름을 좀 바꾸시오. 그래서 이제 그럼 저나 뭘로 바꿀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소대가리는 좀 그러니까 강력한 대가리로 합시다. 자, 그래서 여 나오는 이 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성에 붙어 있는 아름다울 강자 그거 아니에요. 이거 강력하다 할 때 그 강자야. 수는 머리 숫자, 강력한 대가리. 그래서 이제 소대가리에서 강력한 대가리가 된 바로 그런 선생님입니다. 이제 외교 문서 작성을 갖다 열심히 했어. 자, 그리고 이제 설총이라고 하는 요 분은 언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어요? 한국사 시간 아니더라도 언제? 그렇지, 국어 시간에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다. 한자,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직까지 누가 안 태어났어. 그렇지, 세종대왕님이 태어나려면 아직까지 한참 남았어요. 400년도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400년이란다. 얼마나 남아있지? 한 7, 800년 정도 더 있어야지 세종대왕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어때요? 아직 한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은 있는데 근데 또 우리가 쓰는 말은 중국말이 아니야. 지금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래 우리말이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문으로 표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중국식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자의 뜻과 음을 우리말로 표현하는 뭐를 이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정리를 했다. 그전에도 원래 조금씩 있던 걸 집대성했다. 그게 바로 요 설총 선생님이죠. 설총 선생님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설총의 아버지는 누구다? 원효입니다. 원효. 선생님, 근데 원효는 스님 아닌가요? 스님은 결혼하면 안 되지 않나요? 사실 안 되지, 사실. 뭐 규칙적으로는 사실 안 되죠. 뭐 되는 종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원효 스님은 그 해골물을 한번 마시고 돌아오면서 모든 거를 깨우쳤어요. 난 이제 이런 규율에 얽매일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이 내가 깨달은 진리를 설파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나도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여자와 그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일단 패스하고, 그래서 결국엔 애를 낳아. 원효 스님이 애를 낳는데 그분이 바로 설총이다. 이 설총 어디 출신이냐면은 경산 출신이죠. 원효 경산 출신이고 설총 경산 출신이에요. 요 근방에. 내 고향이 경산이라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참고로 한 명 더 있어요. 나중에 배우는 사람. 그때 가서 혹시나 기회 되면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두를 정리했고, 자, 그다음에 뭐 김대문이라고 하는 요 아저씨는 화랑세기 뭐 그냥 그런 책을 썼다더라. 아직까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책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신라 사회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지만은 아쉽게도 남아 있지 않다더라. 자, 그리고 당나라에 유학 간 수많은 신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특히 당의 빈공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빈공과는 뭘까요? 이거는 외국인 대상 당나라의 과거 시험, 당나라 과거 시험인데 대상이 외국인이야.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수능이 있는데 그게 외국인 대상의 수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당나라가 워낙 오픈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 특히 그 중에서도 최치원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이 아저씨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최치원 아저씨는 천재예요, 그냥. 다만 이 아저씨 신분이 육두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라 사회에서 중용되지 못하고 무겁게 쓰이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에는 신선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 아저씨 얘기를 제대로 안 들은 신라는 망해버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책 내용이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은 최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해주는 말인데, 그런 관계 있죠?
어느 날 조정에 가서 이제 최치원 선생이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삽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어디 육두품 따위가 그래서 이제 무시당했어. 그래서 이제 그냥 옷 벗고 나왔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가서 울적한 마음을 달랬는데 뭐 기러기는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주고 나라 이러다 망할 것 같고 슬퍼. 그래가지고 이제 봤어요. 바닷가 그냥 가가지고 봤어. 저쪽 동쪽에 가 경주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봤는데 바닷가가 예뻐. 바닷가가. 그 이제 모래사장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아주 그냥 넓고 예뻐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옆에 이제 종이나 이런 사람 같이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 기분은 뭐 같은데 바다는 참 예쁘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 예쁜데 요 이름이 뭐고 하니까 아무도 뭐 이름은 없대. 그래서 그냥 그렇나 하면서 이제 예쁘다 하면서 돌아갔어요.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딱 보고는 그 유명한 최치원 선생이 여 와서 멋있다고 그랬어. 야, 그러면 여를 갖다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자. 이 유명한 최치원 선생님이 갔다 왔는 아주 아름다운 곳, 보통 무슨 아름다운 곳 뒤에는 띵띵대라고 하는 게 붙거든. 띵띵대.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럼 뭐라 할까? 뭐 치원대라고 할까? 근데 그럼 좀 이름이 좀 뭐 없잖아. 옛날에 사람들이 요 본명을 잘 안 쓰거든요. 부모님이 지어준 자기 이름을 남이 이렇게 함부로 못 부르게 했기 때문에 보통 자기 뭐를 써? 호라고 하는 걸 써. 호. 뭐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게임 닉네임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앞에다가 뭘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최치원에게 제일 잘 알려진 호는 고운입니다. 외로울 고자에 구름 운자. 외로운 구름이야 난 최치원. 아무도 내 말 잘 안 들어줘. 근데 최치원 선생한테는 호가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당시 사람들이 그 바닷가 이름 짓는데 붙인 호가 뭐냐면 해운 최치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해운대죠. 오, 진짜입니다. 해운대, 부산 해운대 이름의 배경이 된 게 바로 최치원 선생. 그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부산 해운대 가면은 바닷가 거기만 있지 말고 옆으로 좀 가봐요. 옆으로 가면은 그 왜 동백꽃 많이 피는 그 섬 있어. 섬. 그 호텔 있는데 그 옆으로 가면은 말이 섬이지 지금은 다리로 연결돼서 섬이 아닌데 거길 가봐요. 동백섬이라고 있어요. 그 동백섬 한 바퀴 돌다 보면은 산책로 따라서 위쪽으로 이 동백섬의 정상 부분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 그 위로 가면은 거기 뭐가 있느냐? 최치원 동상이 있습니다. 최치원 동상이 있고 바위에다가 뭐 전설에 의하면 최치원 선생이 썼다고 전해지는 한자로 이제 해운이라고 쓰여진 바위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여자친구하고 부산에 놀러 갔다, 해운대에 놀러 갔다. 그러면 그냥 바닷가에만 있지 말고 그 위로 한번 끄지고 올라가가지고 해운대가 왜 해운대인 줄 아냐 하면서 이렇게 아는 척 한번 해주면은 안 되겠죠. 치과.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발레 같은 경우에는 요 유학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자, 발레를 봅시다. 주자감이라고 하는 이런 학교를 갖다가 설립했대요. 유학 가르치는 대학교 같은 거죠. 그래서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더라. 발레 주자감. 왠지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각 나라의 국립대학교 말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요? 그죠? 고구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고구려 뭐 대학, 통일신라 신문왕 때 뭐요? 국학, 그리고 발해 뭐 주자감, 그리고 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고려에는 또 국자감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막 다 뒤섞어 놓으면 아주 아름다운 문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남기면 되는데, 뒤에 보면 뭐 이상한 책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교과서 보면은 그냥 막 넘어가는 이런 부분.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학교는 특히 우리 한국사는 시험 내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교과서 안에 있는 거 가지고 다 내요. 절대로 교과서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대신 모든 건 다 교과서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합니다. 교과서에서 뭐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러면은 그렇게 적어야 답이야. 뭐 인터넷 이런 데서 끌고 선생님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던데요.
인정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전부 다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지금부터 가지면은 좋습니다. 뭐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이라서 일단 넘어갈게요. 자, 뭐 경주의 불교 문화 뭐 다 가보면 좋아요. 여러분들 경주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이거 사태 좀 진정되고 나면은 뭐 지금도 뭐 싸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기왕 놀러 갈 거면 부모님 졸라서 같이 경주 한번 가보고 그러면 좋아요. 뭐 성덕대왕 신종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합시다. 불국사도에 있고 남산 저런 것도 있고요. 석굴암 이건 다 알죠? 뭐 이런 데도 있고 감은사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은 못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고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빠른 타이밍에 고려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자, 일단 고려로 들어가려면은 요거를 봐야 되죠. 요 윗 내용도 있긴 한데, 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다. 당나라가 중국 당나라가 멸망했어요. 망한 이후에 중국에서는 5대 19의 혼란기가 이어졌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잘 몰라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우고 왔다는 가정하에 이 책을 사람들이 썼나 봐.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뭐 몰라도 일단 한국사 내용 이해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북방에서는 뭐 거란이라고 하는 유목민족도 일어났어요. 얘네들은 잘 알아놔야 돼요. 좀 이따가 심심하면은 고려랑 상당히 커넥션이 많은 애들이기 때문에 아, 북쪽에는 이런 애들이 있었다는 거. 즉 우리나라가 이렇게 쪼개져서 싸우고 있을 때 이 위쪽에는 누구? 거란. 이 옆에 중국은 5대 19이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쪼개져 있는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서는 저 이거 알아야 되죠.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더라. 그리고 이제 궁예라고 하는 사람도 살고 있었죠. 그래서 견훤은 후백제, 요게 좀 더 먼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후고구려 조금 더 뒤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요 신라와 함께 신라, 여기 후고구려, 후백제 이렇게 이제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세 개 나라로 쪼개져 버렸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후삼국. 그 전에 삼국 시대 그러면은 신라, 백제, 고구려인데 이제 후삼국 그러면은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새 이제 우리가 새롭게 나와야 되는 사람 이름 바로 왕건. 이 아저씨 알아야 돼요, 이 아저씨. 자, 원래 이 왕건이라고 하는 아저씨는 원래 어느 나라 소속? 그렇지. 원래는 여기 후고구려 소속입니다. 후고구려. 자, 그런데 여기서 원래 궁예 아저씨 부하로 있었어요. 원래 지역적인 배경은 여기 개성의 호족 출신이었는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궁예 부하가 돼서 어디서 이제 공을 특히 많이 세웠냐면은 여기 보면 지도에 왜 이상한 지역 있잖아. 핑크색 여기. 그렇지. 나주. 지금 뭐 나주 뭐로 유명해요? 그죠? 배로 유명한데 여기를 갖다가 나중에 후고구려가 점령을 합니다. 여기를. 그 지도가 좀 신기하지. 이렇게 뒤쪽으로 와서 딱 쳐서 후고구려가 이만큼을 갖다가 차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를 점령하는데 공이 아주 컸던 게 왕건이다. 그 왕건이 이렇게 이제 공을 많이 세우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었죠. 궁예가 미륵부를 자처하며 가혹한 독치로 민심을 잃자. 요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했던 사극.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필수 짤방으로 많이 등장하는 바로 그 드라마 태조왕건. 거기 보면 이제 항상 요 미륵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왜 써먹었던 거 있잖아.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고고. 자,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다?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자, 그래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 그런 거 말고 우리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고려라고 하는 나라 이름 고려 지정이 되니? 자, 이렇게 고려라고 하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호를 천수라고 했고 어쩌고저쩌고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후백제의 세력을 견제도 하고 후백제의 공격을 받아 공경에 처한 신라를 지원하여, 자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후백제는 왕이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신라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무력이 상당히 강한 국가야. 이 땅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여기 전부 다 이제 평야 지역이고 쌀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죠. 그래서 이제 특히 껍질밖에 안 남아있던, 껍데기밖에 안 남아있던 신라를 한 번은 견훤이 공격을 쭉 해서 경주까지 털어버리게 됐다는 거. 그래서 결국 당시 이제 신라 왕이었던 경혜왕 이런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이 후백제를 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신라를 최대한 도와줬어야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원군을 갖다가 보냈어요. 근데 이쪽에서 지원군이 쭉 오다 보면은 경주 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여기 대부분의 여러분들 살고 있는 데서 저쪽으로 보면 보입니다. 학교에서도 원래는 되게 잘 보이는데 나중에 와보면 알겠지만 공사 중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팔공산이라고 하는 산이 보여요. 이번 시간에 근데 지금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죠? 팔공산 이야기 거기서부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